정치인이 본인의 영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선거에서 국민들의 투표로 당선되는 것이다. 여의도엔 국회의사당이 있다. 국회의사당은 주로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하는 곳으로 입법활동 중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입장 차이에 의해 갈등 상황이 발생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국회의원들은 직무를 수행할 당시 수차례 갈등 상황을 겪고 해결해왔다. 그래서 대통령과 같은 다른 직책에서의 갈등 상황 역시 국회의원 출신 당선인들이 잘 풀어낼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만큼 국민들에게 익숙한 선출직 국회의원 경력자들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확률이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국회의원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민주화 이전에 초대 대통령부터 최근 문재인 대통령까지 12명의 대통령 중 단 3명만이 경험하지 않았다. 경험이 없는 대통령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최규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있는데 그중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은 국회의원 대신 군인을 경험했었다. 그럼 그들의 정치는 어땠을까? 박정희는 대통령이 될 때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았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를 했다. 전두환도 민주적인 투표에 의해서가 아닌 무력으로 정권을 잡았다. 힘으로 잡은 권력은 힘으로 유지되는 법. 이후 신군부 세력은 장기 집권을 꾀하며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무력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경하게 탄압했다. 또한 박정희는 장기 집권을 하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야간 통행 금지를 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국민들의 자유권을 박탈했다. 전두환 대통령 또한 신군부 세력으로 무력 정치를 하며 대학생의 시위 등을 폭력적으로 진압했으며 이뿐만 아니라 대학교 내에 군인들을 배치하였고 교수들의 강의를 감시했다. 그 와중에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무차별 연행부, 폭행, 고문을 했다. 훨씬 더 민주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정치 형태를 보인 것일까? 국민들은 계급으로 나뉜 군인이 아닌데도 무력으로만 이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일까? 이처럼 국회의원이 아닌 군인을 경험했던 대통령들은 무력을 휘둘러 갈등 상황을 해결하려 했다. 앞서 언급했었던 대통령들이 국회의원을 경험했었다면 어땠을까? 국회의원들은 다소 격해지더라도 무력이 아닌 회의로 풀어내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이러한 방법으로 문제 상황을 풀어내지 않았을까? 이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국회에 정치 경험이 없는 것도 한 몫을 할 것이다. 그럼 외국은 어떨까? 역대 미국 대통령 46명 중 단 2명만이 대통령 이전의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 도널드 트럼프와 벤 컷은 모두 정치 경험이 없어 정계에서는 아웃사이더로 통하며 특히 트럼프는 부동산 호텔 리조트를 소유한 억만장자 사업가지만 주지사, 의원직 등은 겪어보지 못했다. 미국 대선 전문 온라인 매체 인사이드 고브가 미국 대통령의 취임 전 직업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미군 육군 장군, 장관, 주지사, 국회의원, 부통령 중 한 가지 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었다. 대통령들이 가장 많이 거친 직업 1위 변호사는 25명이었다. 에이브러햄 링컨, 프랭클린 루스벨트,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주의회 의원을 거친 대통령은 20명으로 이 조사에서 2위를 차지했다. 연방의회 상하원 의원도 백악관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존 F 케네디와 리처드 닉슨 등 19명의 역대 대통령은 연방 하원의원 출신이었으며 상원의원 출신은 16명으로 이번 조사에서 5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교사 출신 대통령 존 애덤스와 농장주 출신 대통령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등 각각 6명씩 있었다. 1929에서 1933년 대통령을 지낸 허버트 후보는 지질학자 출신으로 세계대전 후 미국의 식량원조 사업을 총괄하기도 했다. 최근 정권을 잡았었던 도널드 트럼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집권했다. 그는 이전 정부나 군사 경험 없이 미국 대통령에 선출된 최초의 사람이었다. 기업인으로서의 행보가 추가되어 연방 상하원 의원과 정부 공직은 물론이고 주지사나 지방의회 의원과 같이 자치단체 경력도 없어 정치 경력은 전무했다. 그가 공화당에 의해서 대선 후보가 된 이유에는 기득권 정치인들과 반대되는 이미지와 유권자들의 속내를 자극하는 발언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말하는 점 등 때문이지 않을까. 그러나 트럼프는 2019년 12월 18일 권력남용과 사법방해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탄핵됐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자 2020년 대선에 유력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나서서 전화를 걸었다.
그는 공직을 수행하는 동안 여러 미국 정부 관리들로부터 미국 대통령이 국정원의 권한을 사용하여 외국의 간섭을 요청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2월 5일 상원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주로 정당 노선에 따라 투표하며 무죄를 선고하려 했다. 이외에도 2021년 1월 6일 하원 의원들이 선거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모인 그날, 트럼프는 국회의사당 밖에 있는 지지자들에게 연설했다. 그는 연설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근거 없는 고충을 토로했고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거짓 주장을 되풀이하며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의 연설이 끝난 후 폭력적인 폭도들이 국회의사당을 습격했고 5명이 사망했다. 당월 13일 미 하원은 트럼프를 봉기 선동 혐의로 탄핵하기로 가결했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2번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미국에선 주지사와 의원 등의 경험이 대통령 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주지사는 여러 종류의 위기를 다루고 상원의원은 이 중 몇 가지를 추려 일한다는 점을 들며 이러한 이력들이 대통령의 직무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화당의 주지사 출신 대선 후보들은 대규모 조직 관리, 복잡한 단체와의 융화를 통한 문제 해결, 예산 집행, 비상 상황 대처 등 주정부의 수장으로서 기른 행정 능력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또한 상원의원들은 외교, 국가안보 등 미국과 세계를 아우르는 의정활동법과 주를 넘어 연방 수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력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통령 이전 국회의원직을 경험한 사람과 아닌 사람은 분명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공적인 대통령이 가져야 할 자질로 대중적 의사소통 능력, 조직적 능력, 정치 기술, 정책 비전, 인지 스타일, 정서적 지능 등의 6가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자질은 조정자로서 대통령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다 설득력 있게 다가오며 나아가 국민과의 의사소통이나 정책 비전 등의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자질들은 국회의원, 주지사 등을 경험하며 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여러 갈등 상황을 마주하고 소속한 당 외의 다른 당과도 의견을 합치해야 하니 분명 효과가 있으리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정치 경력이 없는 대통령보다 조금의 경험이라도 존재하는 대통령이 훨씬 성공적인 정치를 할 것이다. 그런데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는 이른바 영선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알고 있고 익숙한 얼굴의 정치인을 선출하는 것이 더 안정성이 있고 편할 것인데 굳이 왜 영선 대통령을 뽑았을까? 이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검찰총장 직에서 사퇴했으며 현 정권에 맞서는 상징적 인물로 부각되면서 단숨에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올랐던 이유도 있을 것이다. 이 점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하다. 정치권 경력이 전혀 없었지만 윤당선인은 제1야당 당내 경선을 거쳐 대선 후보로 선출됐고 단번에 대통령까지 거머쥐었다. 다만 국회의정 경험이 없는 만큼 이번에 여소야대 전국 속에서 야당과의 협치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로써 어떤 양상이 나타날까? 윤당선인은 앞으로 어떤 행보로 나아갈지 주목이 된다. 과거를 반복하게 될까? 예전과는 달리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오히려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될까?